자동차 수출, 반도체 수출, 조선 수출 잘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숨고르기 하다가 저는 위로 가지 않겠나. 자, 그래서 개인들도 진짜 올해부터는 투자하기 좋다. 김작가 TV가 이제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어서면서 사실 저 혼자 지금까지 거의 99.9% 진행을 해왔는데 여기서 혼자 하긴 좀 힘이 차서 이제 새로운 MC분 모셨는데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나운서 박지영입니다. 오늘 저 말고 지금 연예인 두 분을 제가 모시고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간지러웠던 부분들 제가 박박 긁어드리는 그런 시간 되도록 노력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앞으로 김작가 TV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하실까요? 예. 지난번 방송을 봤더니, 예. 2023년 12월 달에 이제 김작가 TV 출연해 주셨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공매도가 막히면서 날개를 잃었다.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24년의 주식시장 전망 상당히 좀 선방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 벌써 1, 2월 지나고 3월에 접어들잖아요. 예. 어떻게 좀 예측한 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예, 제가 여의도에서 제일 먼저 3천 지수가 간다. 그렇게 제가 이제 했었는데, 이제 그 이유는 현재 정부에서 PBR 프로그램 발표를 어제 2월 26일 날 발표하고 나서 또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인들이 최근에 와서 약 10조 정도를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저는 종합지수가 현재 2,700 넘어서 한 2,800, 2,900을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차트를 한번 보고 좀 약간 우리가 앵커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보는 차트는 종합지수 차트인데 연초에 2,650까지 갔다가 단기간에 이렇게 현재 보는 차트는 주봉입니다. 급락이 나오고 2,450까지 급락, 또 단기간에 2,700 근처 갔다가 어제 26일 날 정부 PBR 밸류 프로그램을 발표함으로써 현재 시가가 이렇게 시장이 많이 밀린 경우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전반적인 상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약간 숨고르기 하고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합지수는 미국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전에 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차트인데 1,330원 정도 현재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또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 원유가 좀 상승하고 이러면은 또 문제가 되는데, 현재 원유 같은 경우도 75달러, 80달러 사이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원유를 생산량을 옛날보다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유, 환율 같은 게 특별히 문제가 없다 보여지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다우, 나스닥, S&P 500 계속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지수든 역사적인 신고가 나올 때는 매수가 매수를 불러가지고 계속 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우상향이다. 금리는 원래 4월달 인하 카드가 있었는데 또 경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6월, 7월 이렇게 연기되지만은 미국의 큰 기업들이 현재 실적이 전반적으로 80% 정도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금리가 인하 시기가 좀 늦다 하더라도 지수는 위로 간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 독일, 자, 보면은 상해, 유로 같은 경우도 역사적인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케이, 자, 일본 역시 우리 이웃 나라, 우리나라가 이제 벤처마킹 하는 지수인데, 니케이도 역사적인 신고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하고 무역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현재 보면은 상해, 심천, 또 상해 종합, 항생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옛날에 밑으로 갔으면 문제가 있는데 중국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은 좋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도 뭐 한 2.3 올해 이렇게 보고 자동차 수출, 반도체 수출, 조선 수출 잘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2,700 약간의 행보로 좀 숨고르기 하다가 저는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24년 주식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조금 하나 걸렸던 게 사실 중국 증시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턴어라운드 된 모습을 보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큰 흐름은 갈 것 같다는 어느 정도 좀 납득이 되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걸 보면은 그 정부가 최근에 이제 또 밸류업 프로그램 1차 세미나를 열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발표가 되고 나서 그 다음날에 이제 바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좀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진 않을까라는 또 조바심도 있거든요. 그 정부 PBR 밸류 프로그램 계속 저는 진행된다 보고 네. 최근에 정시가 좀 달라진 상황이
제가 이제 판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외국인들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약 54조, 57조 정도를 계속 매도를 하고 작년에 삼성전자는 한 18조 사고 전체 11조 정도가 외국인들이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벌써 2달 안 됐잖아요. 네. 근데 한 10조 정도 샀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외국인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외국인들 생각은 지금 이제 사는 종목은 주로 보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SK텔레콤, KT, 또 KB금융, 은행주로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즉 저 PBR, 돈을 잘 벌고 배당을 많이 해주고 또 혹시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그전에 삼성전자만 사다가 작년에 올해 들어와서는 종목을 여러 개 분산시키면서 10조 정도 사주기 때문에 2000년부터 57조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추세라면은 외국인들이 한 30조, 40조, 50조도 사지 않겠나. 자, 그 이유는 정부 정책을 약간 믿지 않겠나. 그래서 계속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주사, 은행 또 이런 주식들이 많이 가지 않겠나. 그렇다면은 2,700을 넘어서 2,800, 2,900을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게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기 때문에 예. 증시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길게 봤을 때 오를 것이다라는 맥락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시장에 우리나라 네. 분들 투자하는 심리는 왜 이렇게 반응을 한 걸까요? 왜 빠졌을까요? 외국인은 사고 있는데 이거 발표해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정부 부양책을 몇 번 펼쳤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것을 일본처럼 일본은 좀 강제성도 있고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밸류 1 정도가 밸류 3, 4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사적 신고가 나와서 잘 가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을 부신하는 것이 많이 있고 첫째.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정부에서 국민연금 사실 돈이 없습니다. 외국에는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투자할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은 지수가 빠지고 종목도 빠지고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지수가 상승하고 그래서 이제 환경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사주고 정부에서 다시 이번에 PBR 프로그램을 좀 보완해서 이렇게 다시 추진한다면은 저는 상당히 종목 지수가 많이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 PBR 관련해서 우리 화면에도 좀 나오고 있을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보험, 증권, 또 금융, 운수, 장비 이런 쪽인데 지금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이번에 PBR 낮은 종목들이 같이 이제 장날에 가는 따라하는 느낌으로 뭐 이마트 이렇게 종목 일단 보겠습니다. 네. PBR 낮은 종목들이 같이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마트 0.18. 자, 이렇게 같이 갔잖아요. 그죠? 태강산업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0.19. 자, 이렇게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고 첫째 돈을 잘 벌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사주 소화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현금이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이렇게 다 조정해 왔습니다. 보세요. 그죠? 근데 최근에 또 돈을 잘 벌고 있는 자 현대차, 삼성물산, 뭐 KB금융, 이렇게 메리츠금융지주 자 이런 종목들은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는 옥석을 이제 가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개인들도 자 오늘 보면 역시 현대차 같은 경우 생각만도 안 빠진다 그죠? 자 국민은행도 역시 잘 생각만큼 안 빠지고. 메리츠 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종목이 이제 선정이 되면서 어떤 종목 가고 어떤 종목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주고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최근에 그럼 갈만한 종목들은 자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수급이 많이 들어온 종목. 저 PBR 가운데서요? 그렇죠. 예. 네. 예를 들면 저 PBR 0.7입니다. 예. 현대차. 근데 최근에 단기간에 너무 금액이 크게 들어와 있잖아요. 자, 이런 종목은 거의 안 빠진다 봐야 돼요. 이런 종목은 다시 다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삼성물산도 역시 단기간에 큰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츠금융, 자, 이런 종목, KB금융도 마찬가지, 자, 메리츠금융, 자, 이런 종목, 기업은행, 이런 종목들은 다시 계속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삼성생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삼성생명도 단기간에 돈을 첫째 잘 벌고,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할 수 있고, 배당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 갈 가능성이 많고,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또 주주정책, 또 소각, 그 다음에 배당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점점 많이 갈 가능성이 많고, 이 종목들이 이렇게 다른 소행주들로 이렇게 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증거사에서 ETF를 이렇게 출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 PBR. 그렇죠. 저 PBR, 뭐 배당 많이 펀드, 그다음에 지수사 ETF 이런 종목이 새로 출시될 때마다 그 종목을 편입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이 단기간에 그친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식을 한 20 몇 년 했는데 이번만큼 뭐 완전히 판이 달라져서 이렇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펼치고 당근과 채찍을 이렇게 좀 해준다면은 제가 볼 때는 좀 보완하고 이러다면은 일본처럼 저는 가지 않겠나. 자, 그래서 개인들도 진짜 올해부터는 투자하기 좋다. 종목만 잘 선택하고 그러면은 진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 PBR이라고 해서 꼭 단기 테마나 이슈성이 아니라 옥석을 가리면서 주가가 방향성이 결정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일단 돈을 잘 벌어야 되고 자사주 소각 가능한 어떤 주주 친화 정책을 벌이는 네. 그런 기업들에 한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거고 앞으로 정부 정책 차원에서 또 받쳐주게 되면 더 길게도 지금뿐만 아니라 갈 수 있다. 그렇죠. 그전에는 뭐 코로나 끝나고 나서 돈이 많이 들어와서 급등 3,300 쭉 급등했잖아요. 네. 그때 거품이 생겼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상승은 거품이 생기지 않고 저 PBR 종목들이 서서히 가면은 굉장히 개인들이 매매하기 쉽죠. 옛날에는 거품이 생겨서 다시 3,300 갔다가 다시 2,000 밀리고 이랬잖아요. 이번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개인들은 굉장히 저는 매매하기 돈 벌기가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면은 ETF 종목을 매수해 놓은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제가 뒤에 뭐 설명하겠지만은 그런 종목 뭐 지주사 ETF 그러니까 지주사만한 펀드입니다. 예. 그리고 배당을 많이 해주는 펀드, 뭐 은행 펀드 이런 종목 정도는 개인들이 충분히 매수해서 수익 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요즘 가장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정부 정책 발표 그리고 그에 따른 저 PBR 주의 향방 짚어봤고요. 그리고 또 다음 이슈를 꼽으라면 저는 MSCI 편입 관련해서 후보주들도 역시나 신규로 편입이 되기 전에 이미 선반영이 돼서 급등을 하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또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후보군으로 지금 꼽히는 게 뭐 엔캠, 뭐 알테오젠, 현대 로템, 신성 델타테크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이미 네이버 지금 탑 순위에 관심 있게 보는 종목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기업들도 꽤 되는데 이 중에서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떤 종목이 MSCI 지수에 편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큰 기업들은 대부분 삼성전자 당연히 편입돼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종목이 실적이 좀 나빠진다든지 또 그 종목이 뭐 영업이익이 준다든지 하면 펜추 이렇게 빼고 또 회사가 크고 시총이 커지면은 또 장사 잘하고 이러면은 또 편입 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종목이 편입해서 미리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 편입돼도 상승 안 하는 종목이 있고 예 어떤 종목은 또 편출돼서 또 하락하는 종목이 있고 또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 일정한 패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개인들은 사실은 이 종목 다음에 엔캠이 들어가니까 매수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죠. 특히 엔캠 같은 경우 단기간에 실적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이거 매수해 갖고는 하차하는 순간에 고 깨질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실적에 비해서 또 다시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매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편입을 돼가지고 하락하는 경우 예를 들면은 보유하고 있다가 만약에 그 종목이 편입됐다. 자, 그러면은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히려 그 재료가 사라진 거니까요. 그렇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MSC에 굉장히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때 이 종목이 편입되고 그 뒷날부터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MSCI 편입 딱 마지막 날 전날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진칼 같은 경우도 최근에 편입됐습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 편입되기 전에 이렇게 편입되고 나서 이렇게 급등하고 이제 제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어떤 종목은 가는 종목, 어떤 종목은 하락하는 종목, 또 편입된다 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안 오른 종목이 있고 개인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거 무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편입됐을 때 매도로 대응하고, 편출됐을 때도 오히려 상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뉴스가 있다면 빨리 매도한다든지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지 맞지 이것을 보고 매수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정리 잘해주신 것 같아요. 항상 고민됐거든요. 이 이슈 나오면 먼저 들어가야 되나 했는데 거기에 대한 또 궁금증을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MSCI 이슈도 다뤄봤고 또 최근에 발표한 뭐 밸류업 프로그램도 살펴봤고
있고, 그럼 이제 남은 거 예. 시장에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좀 주목해야 할 만한 이슈가 있다면요? 이제는 정부 PBR 정책을 어떻게 흘러갈 건지 유심히 연구하는 게 최고죠. 좀 지켜봐라. 지켜보는 게 아니고 미리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대응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은행주 같은 경우는 또 정부 입김이 워낙 또 장사 잘하면은 이자 깎아라 해서 좀 하락했다 이렇게 해서 또 통신주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이제 그런 일이 없다 보고 개인들은 예를 들면은 현재 ETF 종목인데 증권사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을 편입해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증권사 내가 가서 펀드에 가입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가는 것보다는 ETF라고 이렇게 증권사에 출시하면 개인들이 이 종목 그냥 바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죠. 펀드는 가입했다, 해약했다가 막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ETF라는 종목인데 이것은 뭐 이자도 나가기도 하고 수익 났을 때 세금을 이제 이렇게 냅니다. 예. 그건 이제 감안하고 생각한다면 저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또 노후 자금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고배당 종목 코드 넘버 있습니다. 자세히 있으니까 코드 넘버 고배당 코드 넘버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주 묶어놓은 ETF를 그렇죠. 봐라. 자, 종목 보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비중이 종목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러면은 자 하나 금융지주 이렇게 6점 몇 프로 이렇게 다 이렇게 비율을 꽤 높네요.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프로테지를 해놨기 때문에 보면은 뭐 대부분 배당을 한 6%, 한 7%, 많이 주는 건 7%, 5% 이렇게 1년에 이런 종목을 이렇게 편입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 내가 하나금융 또 삼성카드 배당을 많이 주지만 이런 종목보다는 이 종목들을 ETF를 지금 현재 매수하면 제일 좋지 않겠나. 즉 우리 구독자분들은 내가 좀 젊다 적금식으로 아니면 약 목돈 그냥 지금 편입해서 그리고 이 종목이 보통 배당을 줍니다. 그럼 배당 한 5% 정부 정책에 의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세제 혜택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5% 되는 것이 한 7%, 8%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목돈 적금식으로 계속 들었다가 배당 받으면은 다시 추가로 투자 또 투자 4년만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한 1억 투자하면은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5년 후에는 받지 않겠나. 만약에 내가 적금 다니고 10년 했다. 그러면은 내가 1억 정도 넣었을 때 한 5천 정도 배당을 받지 않겠다. 그게 복리죠. 그래서 연금보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 중에서 특히 배당, 그 다음에 지수사. 이 종목은 LG, SK, 대기업 지수사만 이렇게 편입해놓은 이제 ETF인데 이런 종목도 앞으로 자사주 소각, 배당 본다면은 장기적으로 저는 많이 간다 봅니다. 일본처럼 우리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일본처럼 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저는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 입김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 재벌 회장님도 뭐 부산에서 떡볶이 먹자 이러면은 같이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자사주 소각 배당 이렇게 한다 보면은 이런 종목들은 이런 ETF 종목은 많이 가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자율성이니까 강제를 좀 뛸 수 있는 게 나올지 2차 세미나를 좀 미리 지켜보고 있어야겠네요. 그렇게 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앞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판이 달라지고 이제는 3,300 가고 이렇게 가면은 이제 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볼 때는 이제 정부에서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종목이 편입되니까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지수가 MSCI 지수가 한국이 편입된다면은 우리나라에도 학자들마다 다른데 종합지수가 한 4,500에서 5,000 정도 간다. 그 이유는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한 8% 정도 됩니다. 근데 3%밖에 돈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5% 들어와야 되죠. 그 돈이 100조 이렇게 막 학자들마다 다른데 엄청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 그 돈이 들어온다면은 장기적으로 아까 4,000, 5,000 가는 거죠.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거의 해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부에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번 6월 달에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이렇게 개방된다면은 자, 장기 프로그램 MS 지수를 편입하려고 정부에서 펼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하는 거죠. 저 PBR 프로그램 정책, MSCI 지수 편입.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3년 후에 있잖아요. 그때 지수도 좀 많이 올라간다 보면은 또 정부 쪽에 있어서는 좋겠죠. 그래서 저는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만 되면 좋겠다. 오늘부터 빌어야겠네요. 그래서 비나이다. 지금 주식 투자 또 아직도 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까 ETF 이런 종목 같은 경우 뭐 고배당 뭐 이런 적금 계속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은 이 종목이
상승해서 수익 나고 매년 배당 받아서 수익 나고 도랑 치고 과제 잡고 마당 실고 동작 주고 예. 저는 이게 최고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좋다 생각합니다. 예. 고배당이랑 지주사 ETF를 좀 그렇죠. 눈여겨봐라. 예, 그렇죠. 은행도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은행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럼 계속 배당해주기 때문에 이런 건 나쁘지 않다. 그러나 고배당, 그 다음에 지주사 쪽에 현재 종목들이 제일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근데 생각해보면요, 대표님, 네. 이 고배당이나 또 지주사나 금융이나 전부 다 저 PBR 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네. 이미 조금 많이 올라서 ETF지만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혹시 그럼 개별 주 중에 아직까지 좀 저평가됐다, 소위 좀 싸 보인다 아직 이런 주식 있으세요? 보고 계신 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AI,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 또 뭐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자산주, 즉 성장률보다 돈을 많은 버는 종목들이 많이 가지 않겠는데 생각합니다. 이게 정부 정책도 그렇고 네. 현재 어제 26일 날 이제 정부 프로그램 발표하고 나서 오늘도 역시 보면은 계속 돈 잘 버는 회사들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선주 정도는 좋다. 그리고 뭐 삼성생명 그리고 국민은행주도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종목은 뭐 은행주, 그다음에 조선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개인들은 조선주를 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중공업 정도가 제일 무난하지 않겠나. 조선주는 현재 돈을 굉장히 많이 벌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 때 조선주는 저는 좋게 봅니다. 안정적으로. 조선주 그리고 바이오 뭐 시장에서 요즘 심심치 않게 들리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근데 생각보다는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뭐 좀 상반기는 크게 보고 기다려 봐야 될까요? 이거를 잘 간다라는 게 1년치 길게 시계열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제 개인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수했을 때 무조건 수익 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종목을 이순신 종목이라 하는데 이순신이 24승 했잖아요. 우리 앵커님 뭐 왜 24승 했을까요? 아, 갑작스럽게 이제 예고에 없던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순신 장군님이 딱 보고 장군님. 질 것 하면은 안 합니다. 근데 고개 흔들고 우리 선조, 우리 왕도 싸우라면 안 싸우잖아요. 낄기 빠빠였다. 그렇죠. 주식도 개인들은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개인들은 제가 보면 안타까운 점이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저 사람 저기 좋다면 딸랑딸랑딸랑 2차 전지 여기더라고 저기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삼성중공업 돈 잘 벌고 자, 그 이유는 이렇게 저는 봅니다. 보세요. 우리 앵커님 보면은 기관에서 최근에 좀 팔았지만은 외국인들이 좀 정확합니다. 그러네. 분석력이.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면은 작년에 삼성전자 18조 사듯이 끝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이렇게 봤을 때 단기간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종목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삼성생명, 자, 우리 앵커님 보면은 단기간에 역시 1개월 만에 비싼 금액을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그게 정부 PBR 정책을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 때는 이 사람들을 믿으면 된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들어가면 거의 손실 없이, 손절 없이 수익 낼 가능성이 많죠. 개인들은 항상 무조건 들어갔을 때 본전 수익 나는 종목보다 생각한다면 제가 조선주 또 은행주 정도는 약간 조정이 왔을 때 매수가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될 수 있으면 소행주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도 하면 안 됩니다. 아이, 질문 다 준비해놨는데 지금 하면 안 된다고. 그럼 뒤에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아이,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은 어쨌든 지금 뭐 수급이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외국인들이 중소형 단으로까지 가지 않으니까 대형주 가운데서 좀 보시는 거고 그 중에서 조선주는 삼성중공업을 조금 눈여겨보신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산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내가 매수하고 싶으면은 자, 이런 종목 좀 바닥에서 아니면은 약간 행보기관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외국인 기관에서 많이 사가 있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밀렸을 때 외국인들이 다시 다 사서 올립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펀드 매니저다. 그럼 내가 여기서 이 종목을 뭐 25만에 샀습니다. 근데 빠지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잖아요. 펀드 자금이 많이 있어. 계속 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항상 보고 이렇게 수급을 많이 들어온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면은 손절이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왔는데도 주가가 안 가고 있는 거면은 더 사서 끌어올릴 확률이 높겠네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에 조사를 이렇게 날짜를 3개월 찍어 봅니다.
이렇게 찍어보면은 여기에 외국인들이 엄청 사가 있습니다. 그럼 주가 이리 빠지잖아요. 그럼 내가 펀드 매니저라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쑥 사서 올립니다. 다시 밀리잖아요. 또 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외국인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8,000원, 19,000원 항에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항상 개인들은 기관 외국인들을 좀 매수세를 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대표님, 많이 산다는 게 한 번에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꾸준히 얼마 이상을 사면은 좀 많이 산다고 보세요, 기준이? 보통 이렇게 하루 거래 대금에 약 30% 계속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연속해서 한 일주일, 보통 20% 정도 하루에 만약에 100만 주가 됐을 때 약 30만 주에서 20만 주를 연속해서 계속 들어옵니다. 그 기간이 한 달, 2달 이렇게 된 종목은 거의 하락이 없다 보면 됩니다. 혹시 시장이 안 좋아서 하락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매수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거래 대금의 20%씩을 그렇죠. 한두 달 정도 꾸준히 그렇죠. 매수를 한다 하면은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그 주체가 좀 주목을 하라. 그렇죠. 어떤 종목이 거래량이 만약에 100만 주다 하면은 20만 주 연속으로 며칠 꾸준히 들어올 때는 그 종목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계산서가 나왔다 생각하면 됩니다. 예. 무슨 예가죠? 계산서가 딱 저 친구들이 계산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기간이 또 50만 주, 20만 주, 60만 주 돈으로 치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때 이럴 때는 보면 외국인들이 100만 주 돈으로 치면 엄청납니다. 예. 그러면 계산서가 끝났네.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은 잘 안 밀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관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 매수 단가를 계산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화면에 보면 다 매수 단가 높습니다. 예. 그러면은 매수 단가가 높다? 거의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이 수급 공식이라고 할까요? 이게 제약바이오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제약주는 상관없습니다. 제약. 제약주는 상관없는데 바이오주는 제가 안 하는 섹터 중에 안 하는 제가 몇 번 당해봐서 합니다. 그냥 한 10분 1토막 나는 종목도 있습니다. 꿈을 먹고 자라는. 꿈에 가다 보기 때문에 상승하다 보니까 보통 보면은 좋은 호재가 있다 하면은 임원들, 사장, 측근들 이렇게 사고 딱 뉴스 노출 시키고 팔고. 그래서 개인들이 항상 저는 이제 똥바가지 이제 당한데라는데 예, 그런 경우 많죠. 아이고. 그래서 바이오주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일상 실패하면 또 폭락이 나오고 2상, 3상 진행이 돼서 그 친구들이 또 다음에 FDA 승인 받는지 안 받는지 그 약이 뭐 임상 3상 해서 시장에 나와서 또 팔린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보통 10개 중에서 8개, 9개 뉴스 터뜨리고 하락. 또 임상 실험하는 거 10개 정도 임상 실험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성공하는 경우는 1개,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80% 확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주는 개인들은 무조건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약주는 상관없습니다. 제약주는 항상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수급하고 계산해보고 이렇게 기관 외국인 또 실적을 보면서 매수할 수는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는 게 아무래도 알테오젠 이슈고 그 알테오젠이 쏘아 올린 공인 것 같긴 한데 원래 바이오 행사가 상반기에 많이 몰려 있어요. 뭐 학회도 있고 뭐 아스코, 뭐 암학회, JP모건 뭐 이미 지났긴 하지만 그 다가오는 학회빨이라고 할까요? 학회빨에 알테오젠이 쏘아 올린 공 때문에 이 바이오 이제는 조금 매기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기대 심리를 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최근에 이제 제일 핫한 종목이 알테오젠 종목입니다. 기술 수출 뭐 이렇게 해서 최근에 뭐가 많아요, 이슈가. 예,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3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르고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또 30만 원 리포트가 나오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뉴스 나오고 30만 원 리포트 나오고 제가 한 달 뒤에 2달 보면은 다시 하락한 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빨간 양봉에는 어떤 분이 사셨어요? 너무 부럽네요. 예, 레고캠 바이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뉴스가 나오고 뭐 이렇게 그리고 한미약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약품도 옛날에 뭐 지난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뉴스 나오고 또 뭐 이거는 다 알려졌으니까 또 내부 직원들 또 뭐 이렇게 어떻게 선침해 이런 것도 있고 결국 원위치하잖아요. 이 큰 대기업도 원위치하는데 그래서 바이오주는 특히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종목 역시 HK 이노켄 이런 종목 역시 여기서 기관하고 외국이 많이 들어오고 매수 리포트도 나오고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락되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주는 안 하는 걸로 맞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종목 저런 것을 찾기가 10개 중에 1개, 2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8개에서 손실 나기 때문에 개인들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근데 대표님, 알테오젠 그 수급을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수급이 제가 봤을 때는 예.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현재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기관도. 예. 자, 이런 경우는 네. 이 기술력 또 이렇게 개인들이 분석이 잘 안 되잖아요. 그 외국인들은 또 기관들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보유자들만 대응을 하고 맞습니다. 추경 매수를 하면은 아차하면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유자들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단기간에 크게 급등했기 때문에 전일 종가, 그러니까 종가상 월선을 깨지 않으면은 현재 가져가 되겠죠. 수익이라면. 현재 그런 매수는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 신고가 나와서 급등하지만은 며칠 동안 거래가 죽으면서 음봉이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놓으면은 이 앞에 고점을 못 넘을 가능성이 많고 조정이 올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자, 그렇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주식목 바이오주는 하지 않는다. 자, 개인들, 우리 구독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크게 당한 경우 다 바이오주, 신라젠부터 해가지고 박셀 바이오, 예? 다 10분 1토막 나온 경우가 다 그랬습니다. 역사적인 종목들이죠. 주가가 많이 가는 이유는 예를 들어 뭐 매출 얼마, 영업이 얼마 안 갑니다. 임상실험, 암개발, 뭐 옛날에는 보물선, 뭐 이렇게, 예? 줄기세포. 답이 없잖아요. 애매모호한 것이 많이 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또 세력도 있겠죠. 그래서 바이오주는 죽어도 안 합니다. 많이 당해봤어요. 몇 번은 당해보고 나서는 초창기에 뭣도 모르고 당했기 때문에 한이 지금 맺히죠. 한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바이오주는 개인들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분석이 어렵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사실 뭐 리포트 나와도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뭐 바이오텍의 신규 매수, 특히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던데 지금도 그 의견은 유효할까요? 이 회사들은 뭐 바이오보다는 위탁 생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개발합니다. 그리고 매출도 많이 이루고.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종목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예, 저는 저 앞에 그냥 사가지고 그냥 아예 막 조금 있는데 100만 이상 봅니다. 이 종목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100만 원 넘어간다 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현재 사도 되지 않겠나. 사서 길게 보면은 100만 원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한번 봅니다. 최근에 3개월 이렇게 찍어봅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100만 주 샀잖아요. 또 이 친구들이 3개월 동안 이렇게 한 달, 두 달, 3개월. 예. 약수익이겠죠. 계산서가 나왔다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 믿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좋아 보인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 뭐 하나 볼까요?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또 이 역시 바이오 이렇게 위탁 생산하고 또 자기도 개발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종목 원래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세 종목이 있었는데 서 회장님께서 전면으로 이렇게 나서면서 합병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했습니다. 셀트리온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셀트리온 제약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많이 좀 묻고 해서 저는 그냥 세 개가 합해질 때까지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 회사 돈도 잘 벌입니다. 앞으로 전망도 있고. 그리고 셀트리 홀딩스를 나스닥 상장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이 직접 경영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셀트리온 제약,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합병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그냥 한 종목이 될 때까지 가져간다.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굉장히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오늘 잠깐 급등이 나왔는데 보유자들은 그냥 하나 회사 될 때까지 가져간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한 회사가 됐을 때 저는 다시 이렇게 위로 갔기로 봅니다. 그러면은 저 앞에 몰린 분들은 그냥 계속 가져가고 또 신규로 제가 이런 자리에 사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제약 바이오 섹터 가운데서 조금 지금 신규 투자도 유효하다라는 입장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약 회사를 내가 투자하고 싶다면 항상 소행주는 좀 하지 않고 이렇게 유한양행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잘 분석해서 또 실적 이렇게 JW 중립개발, JW의 이런 종목 정도를 잘 분석해서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워낙 실적이 턴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 정도는 하고 바이오주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네, 제약주만 조금 지켜보시고 또 바이오텍들은 실체 확인이 좀 어렵다라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